1924년생, 지금 98세? 성함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성함? 네. 이춘식이. 재판은 승소인데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사회 감사 이렇게 생존 있는 양반들한테 와서 지들이 해주면 고맙지. 그지만 그게 요새는 또 말이 그렇구만.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詳細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냉전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하루빨리 국교 정상화를 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한일협정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협정문 어디에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10년의 강제병합조약을 비롯한 모든 조약이 무효다. 그 이유는 불법 지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일본 정부는 당시는 합법이었지만 1945년 해방으로 무효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서로 기본 조약에 대한 해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기본 조약에 따라서 체결된 청구권 협정도 같은 문제를 낳게 된 겁니다.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Punkt 14 für angenommen erklären kann. Now を生きる私たちもこれを誇りに力強く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그 시설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이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을 침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길러집니다. 일본은 쇼카 손족부를 산업 유산에 집어넣음으로써 메이유신 자체를 긍정하는 역할을 기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집권한 극우파 세력의 뿌리는 부국 간병 그리고 조선 침략을 외쳤던 요시라 쇼인 그리고 전후에 강한 일본 부활을 외쳤던 키시 노부스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금 이상을 이어받은 그리고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築城的に憲法を改正していきますが、まず築城的にですね、どの条文、我々は96条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んですが、ここで3分の2のですね多数を得るように努力をしていきます。간제지원자 판결 문제라는 것이 한국의 순서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일본이 잘못된 일본이었다라는 것이 자명해지기 때문에 현재 아베 정권의 전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아베 총리는 메이지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식민 지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았던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한일 협정에서는 이러한 손해와 고통이 논의되지 않았고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협정을 아베 총리는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합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조문을 위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나치 시대의 극단적인 법 실증주의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피해자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정의 문제 이런 것을 도외시하는 논리로서 이런 식이라면 유태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도 합법하게 됩니다. 임의라는 부사어가 한일협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제병합과 을사늑약이 처음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하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음으로써 체결 당시에는 합법했으나 새로운 협정으로 무효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Indicted before a Tokyo version of the Nuremberg trial. 협정의 성격은 식민지 배상에 관련한 협정이 아닙니다. 한 국가에서 두 국가로 나뉘어지는 과정에서의 재산 처리에 관련된 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끝까지 배상이라는 개념을 협정문 안에 넣기를 원했으나 일본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배상협정이 아닌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후 일본이 전쟁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을 보면 명시적으로 전쟁 배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유무상의 자금만이 나오지 그러한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협력이나 경제 원조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협상의 대상이 된 것들만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문제, 즉 식민지의 불법성, 또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外交保護権というのは日韓の場合でいうと韓国人が日本から被害を受けて他の救済手段がない場合に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その責任を追及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権利です。日韓請求権協定ではこの外交保護権を放棄したのであって個人請求権が消滅した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も日本の裁判所も何回も表明したことがあります。約束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信頼の問題です。 그런데 그들 주장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면 식민지 불법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 스스로 식민 지배는 불법 지배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역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私たちの子や孫、そしてその先の世代の子どもたちに謝罪を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りません。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8살 일제강점기 때? 8살, 10살 때 어디 끌려가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잡혀갔지 일본 놈한테. 내가 만 15살에 일본 군인들한테 끌려갔지요. 15살이니까 뭘 알아? 아무것도 몰랐지. 11살 때 간지만 17살 때가 기피할 수가 없는 거지. 다음에 기피해 부르면 우도 도망가겠어. 결국 좀 붙잡이 핵무소 들어가 버리게. 웅장한 남자가 둘이 와서 길을 떠먹는 거예요. 니 어디로 가니? 이름이 뭐야? 문도 없지. 한 놈 팔 하나 주고 한 놈의 팔 하나 주고 무조건 끌고 가는. 나 그렇게 끌려가. 중국에 내양소라고 맹글어 놓고 한국 딸들 강제로 막 끌어갔거든요. 이양소가 아닙니다. 이양소가 아니고 사람 잡는 사형장. 사람 잡는 사형장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딸들을 몇십만 명 갖다 주게. 빚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11살, 12, 14, 15 이런 나이 어린 거 끌어갔거든요. 우리가 왜 위안부가 돼요? 우리 위안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제동원입니다. 강제동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우리를 알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만 혼자 눈물을 흘리고 사귀고 누구도 말도 모르고 길을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우리가 말할 만큼 말을 하지만은도 정말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냥 피해자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보고요. 생존자분들이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났다고 할 것이다. 人権を侵害された人の被害の回復を国家間、国と国とのやり取りだけで決めてはいけない。やっぱり当事者抜きの解決はダメだってことですね。当事者が納得するような解決をすべきだと。 1965년의 체제, 한일협정 체제는 이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프로치도 아니었고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전면으로 인정을 했던 체제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희생을 시키면서 외교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고 인권과 그 피해자들의 그 정의 이런 그 가치를 회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대한 인권 미침이 되었을 때는 세 가지가 기본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된 상황에서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후속 재발 방지,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인권 구제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지금 이 일제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는 첫 단계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다 같이 희망을 잊지 말고 희망을 잡고 삽시다. 네, 할머니.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まず国と国との信頼関係を回復をし、そして約束を냉전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하루빨리 국교 정상화를 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한일협정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협정문 어디에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식민지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人権侵害された当事者の被害が回復されるかどうかが一番の焦点の問題である
あるのに国家間で全部取り決めをしてしまった。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한일 조약은 또 하나의 폭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역사적이고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다시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65년 체제는 어떻게 보면 소멸이 된 거고, 새로운 한일 관계 속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새로운 협박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私たち自身含めて植民地支配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ものなのか、それを被害者の気持ちも踏まえた形で歴史を学んでいく、これを日本の中の歴史教育の中できちっとやっ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 저는 역사 문제가 완벽하게 잘못됐다, 잘못한 부분은 일본 정부가 잘못됐다고 해야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日本の植民地支配とか侵略戦争に真正面から向き合って、それを真剣に反省して行動にも表すということが一つ、それは国民も、政府も同じ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 한일 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갈등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서로 소통하고 공부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평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